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자, 어저께 공부한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기출지문 해설 들어갑니다. 항상 문제풀이나 지문 해설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고 먼저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듣는 것이 여러분이 답을 맞출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는 꼭 들어라. 왜? 지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또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공부한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기출 지문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크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해설 강의 들어가죠. 1번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지문은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죠? 그래서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한다. 이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재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죠? 예, 틀렸고요. 이번에는 2번 무상승계 취득. 그럼 대표적으로 뭡니까? 증여. 무상하면 증여예요.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한 날에 등기 등록한 후에 중요한 거 등기 등록한 후 하여져서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핵심이 뭡니까? 등기가 됐어요. 등기됐으면 취득이에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취득일에 속하는 달 날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옳은 지문으로 가려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일에 속하는 달 날일로부터예요. 60일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취득일에 속하는 달 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가 됐다면 그건 취득으로 보는 거죠. 다음 3번 연부로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 총액이 전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과세 안 해요. 면세점. 그런데 50만 원 초과하는 건 과세하죠. 이때 연부로 취득하는 건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년 사실상 잔금,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예, 실제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으로 보겠다. 5년이면 5년 동안 취득세 5번으로 내는 거죠. 단 취득하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했다면 등기 등록한 날에 나머지 다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참고로 등기 등록 취득이 전에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도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연부금 끝나기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인데 다 끝나기 전에 중도의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이 아니고 또 중도에 잔금을 안 줬어도 중간에 등기를 한다면 등기 등록한 날에 나머지 연부금은 전부 다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어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을 해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면 그 고시일은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요. 토지의 지목에 따른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맞죠? 둘 중에 빠른 날. 다만 지목 변경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1번서부터 5번까지 반복해서 체크하시고 출제된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7번 갑니다. 6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무상하면 증여입니다. 이렇게 상속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다음 7번 주택 이외 건축물을 건축하여 원시 취득이죠.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대신에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무한날 빠른 날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택 이외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8번 민법 규정 839조 2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는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공동재산인데 자기 앞으로 이혼하고 나서 넘겨받는 거,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것도 취득세 부과하는데 이때는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9번 공개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이죠.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어요. 원칙은 공사 등기한 날이 아니라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물론 공사 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 날이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게 취득 시기예요. 그래서 요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합니다. 물론 상속의 경우는 길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죠.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일이죠. 취득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나머지의 경우는 항상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